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러시아 정보기관 FSB에서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러시아 내부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했다는 내용이 유출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던 푸틴의 속내가 결국 들통난 것인데요. 더 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인권활동가 오세츠키는 FSB 내부 고발자가 보내왔다는 2,000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러시아군 전사자가 1만 명을 넘었지만 러시아 정부도 정확한 사망자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러시아는 자국군 498명이 임무 수행 중 숨졌다고 밝힌 후 전사자 집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한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를 결국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들 중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진 러시아의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를 수백 발 공격했지만 실제 미사일이 떨어진 자리를 보면 참담한 정확도를 보여주는 사진도 공개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러시아의 미사일과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한국의 미사일은 굉장히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며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실패로 인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하루에 25조 원이라는 전쟁 비용을 쓰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쓰는 전쟁 비용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입니다. 영국 경제회복센터는 개전 초기 러시아 전비는 70억 달러 정도였지만 이후 탄약, 보급품 확대와 전사자 속출로 인해 200에서 250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미사일만 해도 600기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같은 막대한 규모의 전쟁 비용은 러시아의 발목을 잡는 문제로 떠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 전투기가 대규모 추락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충격적인 사진 9장을 공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로부터 격추돼 완파된 러시아 공군기들의 처참한 전해가 담긴 사진입니다. 심지어 9대의 러시아 공군기들은 모두 지난 5일 단 하루 동안 격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군의 위세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격추된 러시아 공군기는 수호이 30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34 장거리 전폭기, 수호 25 공격기 등으로 러시아는 하루 만에 4,600억 원이라는 손실을 입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악마의 부대로 불리는 체첸 특수부대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 시도를 감행했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에게 특수부대가 전멸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체첸 특수부대는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카디로프 체첸 대통령에 의해 최근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체첸 특수부대는 두 갈래로 나눠져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중 한 그룹이 수도 키이우 인근 지역에서 전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또 다른 특수부대 그룹은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감시 안에 있는 상황으로 러시아가 저지르는 일마다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러시아는 병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며 200달러의 전투원 모집에 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벌일 시가전에 대비해 시리아 전투원을 급하게 모집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시리아 의용군에게 우크라이나로 가서 6개월 동안 활동하는 대가로 약 200에서 300달러의 보수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자국 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의 미사일의 정확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의 공항과 주요 시설을 타격했지만 왜 파괴력이 없었는지 현실을 일깨워주는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의 비행기 이륙을 막으려고 활주로를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도 맞추지 못하고 완벽하게 활주로만 피해가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이번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폭발 범위 목표가 2m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실패한 것으로 명중률이 정말 형편없다는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더욱이 러시아가 사용한 이스칸데르가 이동 표적에 대한 공격이 탄도미사일에 비해 수월한 순항미사일이었다는 점에서 성능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했는데요. 러시아군의 미사일 운용 개념은 구소련 시절에서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는 세계 최고의 미사일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번 침공으로 인해
심각한 에임 수준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무2 미사일은 명중률이 넘사벽 수준으로 실제 오차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현무2 탄두 강화형 미사일은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현무2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흡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 러시아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나 외형은 공기 역학적으로 최적의 설계를 적용해서 비슷해진 것이고, 하나하나 스펙을 따져보면 현무가 월등한 위치에 있고, 특히 미사일의 추력 편한 기술의 경우 현무2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현무 시리즈 미사일의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 군 당국이 공개한 현무2의 사격 및 표적 명중 영상을 보면 현무2는 골프에서 홀인원 하듯 표적 한가운데에 정확히 탄착한 뒤 지하 깊숙이 들어가 폭발해 지하 관통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과거 공개된 영상에서도 현무2C는 450km를 비행한 뒤 해상에 설치된 주황색 사각형 표적 부표를 약간 비껴 떨어졌습니다. 표적 부표의 크기가 3m에서 4m인 점을 감안하면 미사일의 명중 오차는 10m 이내로, 이 정도면 북한의 지휘소 및 핵심 시설들은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고 지하 벙커에도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2C는 사거리 연장을 위해 국내 최초로 2단 형식의 탄도미사일로 개발됐는데요. 특히 탄두 부분에 카나드 보조 수평 날개를 장착해 최종 유도 단계에서 미세한 조종이 가능해져 명중률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현무4 미사일도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4에서 5톤 이상의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가진 괴물 미사일을 전 세계에 공개했는데요. 이렇듯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예상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무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현무5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현재 우리 군은 현무5에 대해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긍정도 부정도 안 합니다. 사실 현무와 같은 전술무기는 비닉으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이 현무5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려움을 내비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군사 전문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무5는 7에서 8톤의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데 다단 로켓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무5는 2단 로켓 추진 발사 후 관성 비행 이후 지상 타겟으로 날아가는데 목표 지점에 낙하하면서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마하 10의 속도로 내리꽂힌다고 합니다. 또한 10개 이상의 탄두가 탑재된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아 현존하는 어떤 요격 미사일로도 당해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재 러시아는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계속 쏘고 있지만 상당수 명중시키지 못하며 뻥투력이 만천하에 들통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이런 상황에 한국의 미사일 정확도가 오히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무 미사일 정확도가 세계 탑티어 수준으로 올라서며 비약적으로 발전해버린 한국 군사기술은 이제 러시아제 미사일과 같이 언급해서는 안 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전투기와 잇따른 병력 손실 때문에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현재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각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인의 달러가 씨가 마르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오는 16일 첫 이자 상환일을 무사히 넘기지 못하면 1998년 이후 24년 만에 두 번째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다가 국제 3대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러시아에 대해 신용등급을 연일 낮추면서 러시아 차권은 이미 휴지 조각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신용등급 추가 하향 가능성도 밝혔기 때문에 국가부도가 언제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과연 앞으로 러시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